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코인 5종을 전략자산으로 비출한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이 정말 급등했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뉴스가 터지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자, 과연 어떤 뉴스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는지, 그리고 이 코인들을 관련 진짜 전략 비축자산으로 사용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자, 일단은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시장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또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바로 먹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릴 방법이 없다라고 못까지 박아버렸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못 박으면서 관세를 날려버렸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죠.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들고 나오라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에 투자 관련 발표를 한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투자 관련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얼마 전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죠? 전략 관련 비축자산, 전략 비축자산으로 코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다 해놓고 투자 관련 발표한다 해놓고 거기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관세 얘기했습니다. 아니, 투자 발표한다면서요? 코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실망 매물이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기대를 쫙 올려줬다가 기름 쫙 빼면서 실망 매물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거기다가 관세 못 박아버리고, 이러니까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관세를 올렸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는데 고용은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시장을 조금 덮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화되진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공포에 질려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지수가 하락해도 너무 하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가가 하락을 해도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간에 정도가 있는 건데, 이번에 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거 오히려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은 떨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경기 위축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셨던 게 나올 텐데, 이게 뭡니까? 코인 5종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사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미친 반등이 나왔고, 알트코인들도 보통 20-30% 정도 반등이 쫙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상승장 분위기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소통방에 계속 뭐라고 올렸었죠?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다? 급락 이후에 외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는 외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딱 한 번 봤는데요.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자, 코로나 때 급락이 나왔다가 긴급 유동성 투입을 한다고 뉴스가 나오니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탈출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이때 빼고는 외바닥으로 시장이 반등 나오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미국 가상자산 비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은 트럼프가 어떤 자산을 비축을 하겠다고 했냐면 리플 비축하겠다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축하겠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비축하겠다 있고요. 그 다음에 솔라나 비축하겠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다 비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항상 하는 협상 방법이 뭡니까? 자, 트럼프가 지금 전략 비축 자산 통과시키고 싶어도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거를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하면서 트럼프가 강제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반대 기성금융권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서 트럼프는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뭐라고 있습니까? 먼저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상대한테 딜을 내려고 한다.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상대한테 제시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트럼프식 협상.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상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반발을 하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욕하면서 세게 나가요. 그러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트럼프가 굽혀주는 척 타협안을 제시를 하고 상대한테 다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상대는 그걸 안 받아들이기도 못하고 첫 번째 조건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그런 트럼프식 협상 방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코인 5종을 전략 비축자산으로 삼겠다라는 것도 트럼프식 협상의 일환일 수 있어요. 기성금융권들이 워낙 반대 움직임이 크니까 여기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전략 비축자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략 비축자산 관련해서 반발이 너무 크면은 알았어, 내가 한 수 물러날게 하면서 알트코인들 쳐내버리고 비트코인만 전략 비축자산으로 하는 법안을 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그래도 훨씬 타협이 됐네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을 승인하는 그런 그림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식 협상 방법이었잖아요. 최근 관세도 그랬고요. 옛날 트럼프 정권에도 그랬고, 그냥 트럼프는 항상 그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거의 연장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만약에 솔라나, 에이다, 리플, 이더리움 이런 친구들이 진짜로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사용이 될 기미가 보였잖아? 그러면요, 기관이 그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올려버려.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질 때 오히려 더 사.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솔라나랑 에이다, 리플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이 그렇게 크게 방어가 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관들은 진짜로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이 미국 정보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을 넘기기 위한 일종의 딜을 치려는 게 아닐까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전략 비축 자산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에이다, 뭐 이제 솔라나, 리플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모아 가시는 거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을 한번 볼 텐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런 식으로 급락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걸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자, 보시면은 시장을 하락하는데 반등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반등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외바닥이 나왔고, 이러면은 이 다음에 반등이 한 번만 더 나와주면은 더 큰 바닥 만들어주면서 이전 상승폭을 상회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저점을 한 번씩 콕 찍어주면서 하회를 해줄 가능성도 생겼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무섭게 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반등 움직임이 꼭 나와줬어야 했고 정확한 타이밍에 너무 좋게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닥을 이렇게 잡아준다면은 저는 그때 본격적으로 한번 중장기 롱을 들어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패닉 오지 마시고 느린 템포로 계속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자면은 여기는 과거에 비트코인이 횡보했던 구간이고요. 비트코인이 횡보했던 구간이자 급등이 나온 시작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 닿고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동안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기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열리고 난 다음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데, 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왜 시장이 하락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꽉 찬 아랫골이 없는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전저점 이탈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단기 반등 자리에 닿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나스닥이 옆으로 횡보만 해주더라도 비트코인이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명확히 꼽아보자면은 트럼프가 기대를 잔뜩 시켜놓고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인 거죠. 그 다음에 관세 이슈가 못이 박히면서 나스닥도 하락이 나왔고, 그것 따라서 비트코인도 멱살 잡혀서 같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좋냐 하면은 안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반등이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